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행정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1957년 완공된 본관을 중심으로 봉이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재의 강원도청. 2029년이면 고은리로 이전합니다. 도청이 떠나면 직원 1,700여 명도 함께 빠져나가게 돼 인근 상권 침체와 도심 공동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현청사 활용 계획은 상주 인력 유지와 유동인구 확대가 핵심 목표입니다. 먼저 제2별관은 강원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관광재단 등 강원도 출자 출연 기관과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공공청사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연간 10,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 교통연수원도 설립합니다. 신관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강원자치경찰청을 설치합니다. 본관 건물과 도의회 건물 등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본관은 과거 행정공간을 복원한 행정역사실과 전시공간을 갖춘 근대문화관으로 조성하고 도의회는 역사기록박물관으로 꾸밉니다. 도청별관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터에 조선시대 별궁과 관할을 재현할 예정인데 뒤편으로는 역사공원도 만들어 봉이산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1,000명 정도를 상주 근무하게 만들고 또 이곳을 찾아오게 약 한 1,300명 정도가 찾아오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북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일각에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춘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부분들이 춘천과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불쑥 또 맥락 없이 발표가 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민주당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내부시설 운영 방안처럼 보여진다며 도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15 의거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는데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5 의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인 아픔을 털어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0 사북 개봉을 계기로 1980년 강원 정선에서 벌어진 사북 사건의 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들이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은 물론 고문과 인권 유린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 사건에 대해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동안 정권은 4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이제는 다시 좀 보도만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지를 대통령이 이제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재난 유가족은 물론 해외 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 항공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이어지면서 국가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열린 사북 민주항쟁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이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참여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북 사건이 발생한 지 46주년이 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고 폐광지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찾은 지금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국가 권력의 탄압과 책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안에 특화된 해양 심층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규제에 막힌 해양 심층수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수심 200m 아래 깊은 바다에 형성된 해양 심층수. 미네랄이 풍부해 먹는 물은 물론 식품과 바이오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양 심층수 취수 해역은 강원과 울릉도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고성과 속초, 양양과 동해, 울릉도 등 동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동해연안은 수심이 깊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성지역 해양심층수 취수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5,000톤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해 고성지역 연관업체와 연구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먹는 물 시장은 2019년 200억 원에서 2022년 508억 원으로 불과 3년 사이 2.5배 증가했습니다. 관련 제품과 서비스 등 활용 산업 역시 같은 기간 5,200억 원으로 2.8배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고성군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이 모여 전국 유일의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고성군이 의뢰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보면 2028년 제2농공단지가 준공될 경우 해양심층수 수요는 하루 17,500톤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산업용 취수량은 1일 3,000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하루 5,000톤 규모의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기존 면허 체계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목적 취수시설 구축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식품, 바이오, 치유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산업의 출발점이며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필수 기반입니다. 여기에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전문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수 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양심충수 취수해역 지정과 개발업 면허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또 부분이 필요도 하고 고가치 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유나 또 이런 웰니스 산업으로 이 해양심층수 이 자원은 전환해서 가야 된다. 급성장하는 산업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사이의 간극, 해양심충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조남현 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종 의혹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부당 노동 행위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명 없이 물러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조남현 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노동조합으로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을 시작으로 지인 소유 토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일방적인 청소구간 변경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조 전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청소구간 조정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로청소구간 단축은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시작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해가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이게 처음인 거니까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든지 다음에 될 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노조도 이제 그런 노조 그분들도 직원분들도 세밀하게 해갖고 와서.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원주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 전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장의 증언에도 나오듯이 좀 비상식적인 채용이었고 사실 이번 퇴임도 비상식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재진은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지인 땅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배려가 하면은 그때 답변을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공단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까지 됐습니다. 취임 이후 발생했던 각종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던 조 전 이사장은 결국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습니다. 지난 17일 조 전 이사장의 퇴임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현장을 찾자 행사 시작 3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습니다. 퇴임식이요? 예. 취소됐다는 연락을 지금 받아가지고요. 아, 왜요? 그것까지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조 전 이사장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조사 특위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가로청소 구간 조정의 부적정성과 부당노동 행위 방치 및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문정환 위원장은 공단이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원주시는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김영성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김영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연구 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취임 후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통합 돌봄도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통합돌봄 춘천에 온 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 지원을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돌봄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육동환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곳에서 한 번에 실제로 체감하는 돌봄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2026년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의 돌봄 역량을 더 촘촘하게 했습니다. 통합 돌봄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시민 곁에서 직접 만나고 살피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읍면동 돌봄 전담 인력 40명 수준으로 전담 인력을 40명 수준으로 확충해 신청 접수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업 모니터링까지 현장에서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점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부서가 달라 여러 곳을 찾아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춘천시는 돌봄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안내하고 대상제 관리 체계도 일원화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돌봄이 더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통합 돌봄과의 역할을 한층 더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권역별 통합 돌봄팀은 방문 돌봄팀과 돌봄 사업팀의 두 축으로 재편해서 읍면동을 더 가까이 지원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돕는 현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서의 칸막이를 넘어 돌봄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돌봄은 복지 분야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교통, 건강과 문화, 교육과 지역 공동체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춘천시는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돌봄 정책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중복과 누락을 상시 점검하고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대상자에게는 영역별 지원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과 복지, 안전 등을 골자로 한 안심 원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자열 예비 후보는 우선 공공요양시설 5곳 신설 등 통합 돌봄 요양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드론 재난 관제 체계를 구축해 산불과 침수 등 기후위기 재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픈 날 전화 한 통으로 돌봄이 집으로 찾아오고 아무리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의료가 가까이 있고 한밤중에 혼자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도 불안하지 않고 재난이 닥쳐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시민은 안심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자열 예비 후보는 반값과 첨단, 매력과 활력에 이어 안심 원주를 통해 앞서 밝혔던 트리플5 비전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